자, 그러면 9번부터 볼게요. 일단 저는 잡서 띄우고 할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저기 각자 도식한 거 있죠? 거기다가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안 나오네. 왜 이렇게 지운 게 많아? 자, 다 피셨나요? 그래서 이제 어법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혹시라도 이제 서술형 관련된 게 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내용도 한번 보는 김에 좀 상기도 한번 해보고요. 작은 성공이 주는 성취감과 행복감 이런 이제 소재가 좀 모의고사에서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일단 어법을 중점적으로 한번 볼게요. 요즘은 첫 문장에서 될 만한 게 있을까? 첫 문장. 사실 뭐 스위치다 보고 뭐 굳이 따지자면 overwhelming 정도? 이 정도? ing형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ing형 압도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ing를 쓴다는 거는 압도하는 거를 준다는 거잖아요. 압도를 준다는 거죠.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를 보면은 커다란 목표만을 세우는 것이 압도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목표를 세우는 게 어떻게 압도를 받습니까? 목표를 세우는 건 압도시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ing형을 썼다. 뭐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여러 번 이렇게 항상 명령문 나올 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 명령문 나올 때는요 언제나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ing나 pp나 뭐 투부정사나 다른 형태 다 안 됩니다. 명령문이잖아요. 그렇죠? 뭐뭐 해라 라고 된 거니까 무조건 동사원형 써야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어법 낼 만한 거. 여기는 좀 낼 만한 게 있겠네요. 사실 inspired랑 motivated는요 둘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다 밑줄 치는 경우는 없고요. 아마 시험에서 낸다면요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릴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고 inspired만 쓰거나 아니면 motivated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써서 PP형에 지금 돼 있으니까 PP형에다가 이제 밑줄을 쳐놓겠죠. 저는 일단 두 가지에 다 밑줄을 쳐놓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PP형이 나왔고 너가 영감을 받는다 또는 너가 동기부여를 받는다 라는 맥락이고 뒤에 목적어가 없죠. 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죠? 보어예요. 보어. 아래 이제 설명에 써놨다시피 이제 inspire 같은 표현이나 아니면 이제 motivate 같은 표현이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목적어에 투부정사 나오는 모형식 구조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PP형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얘가 앞에 주어 자리로 빠지고 얘가 PP형이 되고 투부정사가 여기로 내려온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PP형 뒤에 뭐가 왔습니까? 투부정사가 왔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 투부정사는 다시 한번 뭡니까? 전체가 목적격 보어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 내기가 좋겠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what is left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조금 애매해요. what절이 되게 짧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이 녀석은요. 그래도 what은 체크는 해둘게요.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분리부정사라 해서 투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를 쓰는 것 이런 게 간혹가다 나왔는데 너무 쉬워요 이런 거. 그러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문장에서 아래 문장은 사실 여기에서는 어법을 낼 만한 거는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대부분 낼 거 없죠. 여기. 뭐 굳이 낸다면 여기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대 써놓고 대세다가 밑줄 쳐놓는다. 뭐 요 정도밖에 없겠죠. 여기서 when 쓰면 안 돼요. 알겠죠? when. 그러니까 앞에 시간이니까 when 아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면 spend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대수로 써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아니면 which로 쓰던가. 대수로 쓰던가 which로 쓰던가. 알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 거. 여기 아래는 뭐 낼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small 낼 만하죠? small 어떤 문제? 형용사 대 부사. small이라는 거는 이제 형용사 대 부사로 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낼 수 있겠죠. 다른 식으로 단어를 좀 바꿔갖고 예를 들어서 significant, insignificant 이런 단어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 small이라는 게 작다라는 거는요 결국에 사소한의 뜻이거든요. 사소한. 그럼 사소하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 minor라든가 아니면은 insignificant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단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가 아무래도 내기가 가장 좋겠죠. 왜냐면 여기다 ly 붙이면 부사 되니까.
insignificantly. 됐어요? 그래서 형용사 대 부사 문제죠. 그러니까 small로 내는 거는요. 이제 형용사 대 부사로 내기 좀 부적합하니까 insignificantly 이런 단어로 내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어를 좀 바꿔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insignificantly만 좀 제대로 써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좀 정자로 썼습니다. 제가 방금 좀 대충 휘갈렸어갖고. 네. 요 단어로 바꿔서 이제 형용사 대 부사 문제를 낼 수 있다. 여기에서 오도가 나왔잖아. 접속사잖아.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they are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분사 부분입니다. 분사 부분. 따라서 비동사가 날아가 있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 뒤에는 당연히 보어가 와야겠죠.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인 small 또는 insignificant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소한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이건 어휘와도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트리비어 같은 단어 있죠. 트리비어 아니면은 trifling 이런 단어도 있죠. 됐어요? 이게 전부 다 사소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 그래서 얘네들은 어법으로는 보통 잘 문제를 내진 않고요. 어휘 문제 정도로는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보통 너네가 어휘 문제를 2개에서 3개 정도 내거든요. 주역보가 보통 이제 밑줄형 어휘 문제를 2개 정도 내고요. 선택형 문제를 하나 정도 내요. 보통 시험에서. 그러면은 밑줄형 문제에서는 사실 이미 좋은 문제가 좋은 지문이 2개 나왔거든요. 그 discomfort랑 나왔던 거 기억나죠? 뭐 decline 나오고 unwillingness 나오고 그 기억나죠? 그렇죠? 고지문. 고지문에서 어휘로 내기가 딱 2개가 좋기 때문에 제가 출제자라면은 거기에서 어휘 문제를 낼 것 같고 여기서 어휘를 내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낼 거라면 다른 쪽으로 내는 게 낫겠죠. 대입하기나 이런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은 낼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연극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에 대한 게 나왔었죠. 여기서는 수렴적이다, 발산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발산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렴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convergent라든가 divergent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거를 빈칸 문제로 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객관식 빈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내 서술형 빈칸 말하는 거야. 어떤 문제인지 알죠? 이거 빈칸 2개 들어오는 거. 뭔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발산적인 그리고 또 이제 수렴적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출제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년도 시험지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이 빈칸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단 본문에서 이 빈칸에 대한 정답은 변형이 안 된 게 많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변형이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변형이 된 것도 있었는데 변형이 안 된 애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지문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A에 있는 정답이 inner 이게 하나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게 awareness가 이제 들어가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작년에 어떤 시험에서. 근데 이제 이게 본문에 있는 단어랑 다른 거였냐? 아니 그대로 나왔어요. 이 2 단어가 전부 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문제를 출제할 때 니네 조건이 어떻게 나옵니까? 본문에서 찾아 써라 하잖아요. 본문에서 찾아 쓰는데 대신 변형 가능하면 변형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니까 원문 기준으로는 요 inner와 awareness 자리를 제외하고는요 다른 곳에는 inner랑 aware가 없었어요. 없었어. 다른 곳에 없었어.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빈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이 2 단어를 추가해 놨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조건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서 내는 스타일은 둘 중 하나라는 거야. 빈칸 단어를 바꿔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빈칸을 그대로 내는데 대신에 얘네에 해당하는 표현을 딴 곳에다가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2 단어는 뭐냐면요.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였어요. 이 2개가. 됐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뭐야? 에? 아니 지우는데 왜 더 생겨? 뭐야 이거?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참. 이래서 내가 화이트보드를 싫어해. 아무튼 자 그래서 이 글에서도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뭔가를 이제 그 발산적인 거, 수렴적인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제공한다라는 거. 됐어? 이 4개 단어가 좀 키워드로 볼 수 있거든요. 제공한다, 창의성, 수렴적, 발산적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쪽으로 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provide는 나와 있고 제공한다라는 거 나와 있고 제공에 관련된 표현이 혹시 다른 데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공에 관련된 게 아마 마지막쯤에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에는 나오지는 않았네요. 나머지는 나오진 않았고 그러면 이제 수렴 발산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발산적으로 된다라는 건 여기에 나와 있어요. divergently 여기에 나와 있죠. 발산적으로. 발산적으로라는 표현은 사실 다르게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제 convergent 수렴적인 거 얘기가 나와 있고. 조금 애매하네요. 패러프레이징을 좀 많이 하긴 해야겠다. 여기로 많이 출제를 하려면요. 네, 여기도 일단 convergent 나왔는데 이제 형태가 똑같죠. 여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발산적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는 divergent인데 여기는 divergently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어형 변화에 관련해서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divergently랑 그 다음에 divergent 어디가 여기 둘 중에 하나 빈칸으로 낼 만하고요. 결국 발산적 사고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창의성이 증진된다라는 거고요. divergent 표현이 여기 후반부에 나와 있으니까 초반부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창의력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창의성에 관련된 표현을 이제 여기에서 좀 패러프레이징해서 크리에이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후반부에 보면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창의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좀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법적인 측면이 나올 만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문장에서 낼 만한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얘밖에 없잖아요. where, 관계부사. 그렇죠? 나머지는 딱히 낼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where 쓴다. 여기서 참고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쓴다면 이미치 정도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사실 뭐 딱히 없네요. 분사구문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가 병렬로 나왔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시험을 낼 거면 둘 중에 하나를 빼고 내야 돼요. imagining이나 아니면 waiting 이거를 이제 하나 빼고 이제 출제를 해야겠죠. 사실 가능성이 좀 낮긴 한데 일단 체크는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문장. 뭐 심심한 건 맨날 나오는 거죠? have 목적어 동사원형 맨날 나오는 거. 됐어요? to로 써도 되고요. analyze도 되고 to analyze도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좀 몇 개가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에 that 보이죠? 이 부분. 그리고 gives 얘도 낼만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으니까 여기에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 정도가 좀 출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씩 좀 포인트를 말하자면요. 첫 번째 that에 대한 거. that involves에서 여기서의 that은 뭐라고 했습니까?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를 가리키는 그냥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거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알겠죠? 관계대명사 앞에 생략된 거예요. 잘 보시면은 이 that 자체가 주어고 involves가 동사야. 그럼 involve의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ives를 낸 이유는 뭐냐? 얘가 주어니까 그렇습니다. 즉 동명사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잖아요. 그렇죠? 앞을 보면 또 속을 수가 있는 게 이런 복수형들이 막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give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가? 이거 자체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법으로 출제할 만하죠. 동사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they can pretend to do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는데 to do에 대한 목적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시험에서 만약 출제한다면 이 that을 써놓고 밑줄을 쳐놓겠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물론 which로 써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낼 만한 거 여기 딱 보이죠?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to staging 요 부분입니다. staging 투부정사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면은 놀이를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야. 그냥 뭐뭐로야 뭐뭐로. 알겠죠? 그러니까 stage라고 동사원형 형태로 쓰면 안 돼요. staging ing 형태로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근데 stage가 명사도 되잖아요. 무대라는 뜻의 명사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stage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당연히 틀리죠. 왜? 뒤에 the play가 나오잖아. the play. 얘랑 뭔 상관인데요? 여러분 얘가 명사인데요. 명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있나요?
명사가 어떻게 목적어를 받아요? 동사나 전치사가 목적어를 받지. 됐어? 동사나 아니면 준동사 또는 전치사 이 셋 중에 하나만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버렸잖아. 나 플레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써야죠. 동명사. 됐니? 이게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이제 팁을 좀 줄게요. 자, ing형 그러니까 동명사죠. 동명사. 동명사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삼형식 기준, 그러니까 그 타동사 기준이에요. 타동사 기준.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명사형으로 그냥 바꿨어. ing를 그냥 단순한 명사형으로 바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때 어떻게 쓰는가? 오브를 쓰고 목적어를 쓰면 돼요. 이러면 똑같은 말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것도 설명 여러 번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예시가 integrating이라고 썼어요. integrating 하면 뭔가를 통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integrating them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것들을 통합하는 거. 그럼 이거를 만약에 명사형으로 쓰면은 integration이 되겠죠. integration. 됐어? 이건 단순 명사죠. 이거는 동명사고요.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라? 오브를 붙이고 them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 그것들의 통합. 됐어?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 결국 결론은 뭐냐? 동명사 목적어는 명사 오브 명사랑 똑같다 이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staging the play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놀이를 무대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놀이의 무대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바꿔 쓸 수는 있겠죠. 아니 깨우지 마세요. 냅둬요. 냅둬. 나도 안 깨우는데 뭐. 깨우지 마. 저기 뭐야. 저 오늘 저기 뭐 졸거나 잔다고 저 뭐라 할 생각 없어요. 예. 뭐 본인들이 조지지 내가 조지나. 버티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저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비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졸리지. 아유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고생도 많은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이. 그죠? 피곤하죠? 저기 뭐야 엎드려서 주무셔도 돼요. 뭐라 안 할게요. 집에 가고 싶으면 보내드릴게요. 저 얘기하세요. 비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여기 넣고요. 여기가 좀 괜찮아 보인다. 투 어컴플리시, 초보정사. 여기가 조금 괜찮아 보이네요. 왜냐면요, 이거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는데, 이게 여기 벗이 나왔잖아요. 벗이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놈과 이제 병렬 구조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밀라이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여기도 뭐 예를 들어 동사원형으로 쓴다던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콤마 때문입니다. 콤마 때문에. 이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잠깐 봐봐. 여긴 벗으로 나왔는데 편의상 저는 and로 쓰겠습니다. 자, and와 콤마 and의 차이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엔드는 여기서 이용하는 거 콤마인드는 내가 잠깐 끊었다는 말이에요. 뭐 비슷한데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and는요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병렬 구조. 됐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동사로 쓸게요. 동사 1번, 동사 2번. 됐어? 그러니까 그냥 and는 병렬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콤마 and도 병렬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여러 개를 나열할 때겠죠. 여러 개를. 이렇게. 3개 이상이에요. 내가 말한 여러 개는. 그럼 이때 콤마인드가 붙죠. 그렇죠? 이때도 병렬 구조가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요 경우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요 경우 제외하고 접속사 앞에 이렇게 등위 접속사 앞에 콤마를 붙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문장 새롭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and는요. 어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병렬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요. 콤마 and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콤마하고 벗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문장과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문장을 벗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앞문장은요 그냥 쌩까입니다. 그냥 없는 문장이라 생각해도 돼. 문법적으로는요.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장을 새롭게 시작하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뭐하기 위해서로 쓰인 투부정사이다. 그래서 이 to accomplish는 뭐다? 어법으로 낼만하다 이렇게 체크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요 대시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접속사 된 나왔죠. 여기도 접속사 대시입니다.
사실은 이제 둘 다 그렇게 어려운 녀석들은 아니에요. 가주어진 주어니까 대 쓴 거고 show에 대한 목적어니까 대 쓴 거고 사실 둘 다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그냥 체크는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have 자리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요 have는요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대절의 동사거든요. 이 대절의 주어가 young children 그리고 이 대절의 동사가 have. 여기서 스위치도 맞춰야겠죠? children 복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법으로 좀 더 낼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법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9강 3번. 오늘은 막 시간 뭐 1시간 반이니 뭐니 이런 거 맞출 생각 없어요. 오늘은 일종의 보강 개념으로 여러분들 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끝내면 보내줄 겁니다. 어차피 테스트도 없으니까요. 오늘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이제 10강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저한테 이제 자료 받아가고 싶은 거 있거나 대표적으로 단어겠죠. 그리고 뭐 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거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다 가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강 3번 보기 전에 문장 길이 좀 한번 볼까요? 몇 문장 나왔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문장 나왔네요. 일단 길이는 합격. 자, 보겠습니다. 어법으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첫 문장. 사실 첫 문장 다 쉬운 거밖에 없거든요. 뭐 나돌리 버돌서 나왔다고 해봤자 어차피 이거 두 개 병렬은 뭐 사실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약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주어 없으니까 이런 건 사실 너무 쉽죠.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 이니치는 사실 낼만하죠. 언제나 전치사의 관계 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요. 어컬은 자동사니까 원래 목적어가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나왔네요.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뭐 심심하면 나오는 거 그렇죠? 근데 솔직히 둘 중에 어떤 문제 낼래 하면 얘가 조금 더 낫긴 하죠. 그렇죠? 얘는 너무 쉬우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to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여기도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나오긴 했는데 저는 좀 딴 쪽으로 볼게요. 여기 helps랑 그리고 여기 cause들 이 두 개 표시하겠습니다. 두 개 helps, caused.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house를 내가 왜 체크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의도로 체크했을 것 같아요? 스위치도 있긴 있는데 스위치는 부차적이에요. 왜냐면 스위치를 하기엔 너무 짧잖아 주어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식이다. 너무 쉽죠. 다른 이유가 있을까? 뭘 것 같아요? 뭐라고요? 투부정사요? 뭔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어딨어? 이거요? 이거랑 상관없어요. 이건 뭐 어차피 방금 위에도 말했지만 to 써도 되고 동사원형 써도 되니까 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얘 때문에 그래요. suggest. 자, 우리가 보통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 나오면은 대절에 should가 생략된다 이런 거 배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동사원형으로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냐? 앞에 이거 should 생략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는 should랑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should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suggest가 제안의 뜻일 때요. 제안의 뜻. 여기 뜻이 뭐라고 나와있죠? 시사하다 보여요? 연구가 뭘 제안해요? 연구는 시사하고 보여주고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suggest가 제안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안의 의미가 아니니까 여기는 뭐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수에 맞게끔 수와 인칭에 맞게끔 써준 거죠. 동명사 주어니까. 됐어? 이런 걸로 이제 또 니네가 막상 실험이 되면요. 지금이야 한글에서도 다 나와 있고 구문 분석도 다 돼 있고 다 딱딱딱 잘라갖고 이제 돼 있으니까 니네 눈에 잘 보이거든.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하느냐? 얘만 딱 밑줄 쳐져 있고 영어만 쫙 나와 있으니까 또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도 시험지로 보면은 괜히 어려워 보이고 이러거든.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밑줄을 이제 딱 쳐져 있길래 이거 헬스가 맞나? 조금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서제스트니까 동사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해석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어가 연구고요. 연구는 시사, 암시, 보여주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제안의 뜻이 아니에요.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안은 사람이 하는 거죠. 연구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안의 의미가 아니니까 should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당연히 PP형이니까 제가 낸 겁니다. 동사 자리가 아니죠. 앞에 나와 있는 fated 이 녀석을 이제 수식하는 거고 얘가 유발된 거니까. 됐어요? P로라는 게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유발되는 거죠. 뒤에 목적어도 없고요. 그래서 cause에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법 낼 만한 거 있나 한번 볼까? 자, 요 문장에서 낼 거. 또 만만한 거 나왔네요. requiring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만만한 거 나왔네요. fated 이런 것들. 다
분사 관련된 거죠. 뒤에 목적어 나오기도 했고요. 그 과업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I 인정을 썼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PP형을 썼다. 분사 관련된 거는 뭐 언제나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requiring faith 둘 다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낼 거. 여기는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밑줄 한 4개? 4개 정도 쳤나? 맞나? 3개냐? 4개냐? 3개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출제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스위치는 사실 너무 쉽고요. 왜냐면 지금 죄다 복수형으로 나왔거든. 죄다 복수형으로 나왔으니까 사실 스위치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쉽다. 차라리 낼 거면은 뭐 viewed 이런 걸 갖고 내거나 아니면은 뭐 compared 이런 걸 갖고 내거나 아니면은 뭐 had pp 갖다가 내거나 뭐 셋 중에 하나 이 정도로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 정도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동사나 분사 관련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PP가 아니죠. viewed가 과거형 동사예요. 과거형 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 나온 거고. 만약에 얘가 PP이려면은 뒤에 앞에 이제 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동사가 있어야겠죠. 뭐 were viewed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게다가 수동태로 쓰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얘네가 보여진 게 아니라 얘네가 이런 장면을 봤다는 거잖아. 사진을 봤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능동형이 viewed로 써야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시제만 다른 겁니다. had PP로 썼을 뿐이다. 근데 시제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 낼 만한 거. 사실은 딱 좋은 게 여기 동사 자리긴 한데 하필이면 can이 있어갖고 그래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 지문은 어법으로 내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밑줄이 한 아마 4개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대충. 그렇죠? 그래서 어법으로 내려면은 조금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약간 좀 어거지로 내야 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내용적인 걸로 보자면은 다시 한번 봐서 자연경관을 보는 것이 집중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보통은 순서 같은 류로 내기가 좀 좋거든요. 순서류.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서 주제가 먼저 나왔죠. 주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을 보는 것에 대한 이점 나오고 그 이점에 대한 구체적 예시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글의 구성 자체가 주제를 먼저 주는 즉 두 갈식으로 지금 글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주제를 먼저 주고 부연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말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류 문제로 내기에 사실 가장 좋긴 해요. 알겠죠? 순서로 만약 안 낼 거라면은 일치로 내는 게 좋아요. 이런 류의 글은요. 설명 문제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9강 4번. 자, 이 9강 4번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우리 좀 여유 있게 가자 오늘. 네. 요 지문을 여러분이 좀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것도 이따가 한번 짚어줄 건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어법 포인트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요 문장은요. 요 문장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마침표를 없애버리고요. 여기다가 other서 쓰면 끝나요. 여기 얼서 지워버리고. 됐어?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그럼 not only other서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도치 부분입니다. 도치 부분. 됐어요? 요 부분. 그러니까 not only가 문제에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도치 관련된 게 또 이 주협에서 내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고3 학생들이 이제 고1일 때, 고2일 때 어법이 됐든 서술형이 됐든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맨날 도치예요. 특히 부정어 도치. 맨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치 관련된 거, 이 부분은 어법으로 낼만 하겠죠. 뒤에는 없습니다. 낼 거. 머덜소 이하는 어차피 원래 어순으로 가니까 건들 거 없어요. 만약에 한 문장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여기 마침표 없애버리고 버덜소 쓰면 끝난다. 됐죠? 여기 얼소는 생략해야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뭐 여기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제 대화문 형식 나오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왔으니까 이제 낼 만한 게 있겠죠? it 같은 거 이런 거 좀 출제할 만하겠죠. 가목적어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them 같은 거를 써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them은 안 되겠죠. 우리가 가주어가 됐든 가목적어가 됐든 전부 다 it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 낼 만한 거. 뭐 what도 낼 만하지만 what은 좀 쉽고요. 차라리 happened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없습니다. 이런 관계대명사 사실 너무 쉽고요. 네, happened 정도만. 여기서는 이제 뭐 맨날 얘기하는 거 일어나다 발생하다 시리즈 있잖아. occur, happen, break out 이런 표현들, take place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맨날 하는 얘기죠. 그래서 what was happened 이렇게 쓰면 땡이에요. 알겠죠? 그냥 happened로만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다음 street makes it happen again. 요 녀석도 뭐 별건 아니지만 happen 정도만 챙겨둘게요. 사역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됐죠? 이거 과목적어 아니에요. 알겠죠? 위에 거랑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는 뭐 여기 딱 보이네요. distributed 요 정도. used도 낼 만하지만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distributed가. 똑같습니다. 뒤에 목적어 없고요. 그리고 형태가 분배시킨 게 아니라 형태가 분포된 거니까 pp형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딴 게 있을까? 딴 거는 뭐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장. 보자. 이거 그때 구문문석 내가 틀렸었는데 혹시 수정했었나요? 이거 동격이에요, 동격. 여기 있을 때 밑에도 체크해 둘게요. 위치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없겠죠. 그렇죠? 동격의 대시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뭐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annoying 정도. 얘 말고는 사실 어법으로 낼 만한 건 안 보이네요. 요 ing형이 얘를 수식하는 거. 그렇죠? 일단 어법 포인트는 이 정도로만 잡고요. 내용적인 게 조금 더 중요하니까 요거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카톡으로도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에 부분 해석 테스트 볼 때 특히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자, 일단은 함축 의미 같은 거를 좀 봐야 되는 게 요런 부분이 있잖아요. 동전의 반대편 또한 사실이다 이런 거. 앞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전의 반대편도 마찬가지다라고 나왔잖아요. 즉 무슨 말입니까? 동전의 반대편이 사실이란 게 뭐라고요? 반대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즉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당연히 나쁜 일이겠죠. 내가 좋은 일을 왜 기억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이거를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죠.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려고 이야기를 이제 안 꺼낸다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이야기를 안 꺼낸다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좀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간 말을 안 하면은 읽는 게 더 쉬워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말을 안 하면은 기억에서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기억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야. 어디 나의 그 잠재 의식 어딘가에는 그 기억의 파편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 아래 나와 있다시피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 남아는 있을 거라고. 남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안 하다 보면은 상기가 잘 안 되니까 내 머릿속에서 잊혀진 상태라는 건데 언제든지 이거는 기억이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내가 잊고 있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시 발생하게끔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애초에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나의 정신 구조 속에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요 내용은요. 그러니까 나의 정신 구조 속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아예 없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나 뭔가 보고 듣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언제든 재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기억이 남아 있다고요. 그 경험이 남아 있다고. 남아는 있다고요. 내가 이제 의식해서 떠올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 떠오르진 않을 수 있겠죠. 말을 내가 잘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기억이 삭제된 게 아니라고요. 됐어? 그러면은 그 경험이 당연히 나쁜 경험이겠죠? 그러면은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감각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성가신 심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안 좋은 기억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봐.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소재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있기 위해 말하지 않기. 근데 이거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 내가 말을 안 하면은 아예 잊어버릴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남아있다고요. 남아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안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말을 안 꺼내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 아, 내가 말을 안 꺼내면은 영영 이걸 잊어버릴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지금껏 살면서 각자 본인들 나름대로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각자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니까 잊고 산 거죠. 잊고 산 건데 어느 날 문득 그게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완전 찐따였는데 내가 더글로리 같은 거 보면서 갑자기 PTSD 오면서 나 옛날 생각나고 이럴 수도 있다고요. 아예 잊고 살았었는데,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잊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향성은 있지만 그 기억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알겠죠? 요 내용을 함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약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과거의 특정 경험을 잊어버리려고 당연히 안 좋은 기억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말하려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잠재적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언제든 재구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요약인 거예요. 알겠죠? 이 내용을 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짧게 이제 봤는데요. 이제 식강을 볼 건데 식강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좀 피곤한 분들이 있어서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좀 피곤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 할게요. 머리 자르는 게 훨씬 나빠요. 자, 역반 수업하니까 떠들지 말고. 화학 원래 힘들다. 너왜 저기다? 야 물리 야 효서봐 물리가 있다 우리한테. 괴물들 많아서 난 물리만 했어. 지가 보기 때문에 힘들 뿐이 없어. 아야 우리 반에 90점은 없대서. 진짜? 민선이가 88이래. 너몇 번이야? 우리 그거 우리 8만. 작년에 반에 90점대 있어. 준호는 80 몇 점이고. 아니. 준호는 80 몇 점이고. 준영이가 하나 틀렸다 아니야? 서준이 형? 수석사. 준영이 하나 틀렸다. 그러니까. 서 망했어. 오늘 반에 90점대 몇 명이야? 준영이. 수석사. 아니 말을 이용준 90점이야. 전화했어. 아니 좋아하는 나 화학은 내 생각에 너무 쉽다. 우리 지금은 내가 이번 보면 좋지. 나 이번 들렸어. 설명 9점 때렸는데. 근데 걔가 1등이 아니래. 그 화학쌤 1등 아니라고 말했어. 근데 나도 그두 명만 잡는 걸 수도 있어. 존나 화학을 잘하는 그 위에 한 명 있어. 서수령 하나만 근데 내가 못 봐서 할 말이 없는데
수학자. 진짜 저거에서 100점 맞으면 무슨 소리지? 100점 왜 18점 때문에 별시간 안 살거 18점에 맞을 수 있어. 18점 푼 애가 없어. 야너 18점 푼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나 반도 문제야. 그래도 어디 봤거든? 그 기출에 있어 그거는. 찍은 애가 더 많아. 영으로 찍었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왠지 0이 2이 야 근데 화학이 학생이랑 똑같이 야 쉽지가 나 외워. 이번 팀, 1번 팀. 아 그거 학교 시험 시험 한다 했는데. 로브 아, 나 17스타 찍어.